네,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의 생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를 했었는데, 반복을 통해서 그 별 트리를 만든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게, 뭐 이런 거였는데, 여러 개의 프린트의 부분을 통해서 별을 만드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였는데, 여기다 물론 뭐 줄바꿈을 해줘야겠죠. 모든 줄에. 그런데 이게 지금 4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에 별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4줄, 5줄이지만 10줄, 100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이렇게 칠 수가 없습니다.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간단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해주는 반복 명령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거의 이거밖에 없는데 while 그리고 for 대표적으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 오늘은 for로 하겠습니다. for. 자, for를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쓰는 걸 한번 보세요. 반복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반복문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이랑 같죠?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습니다. 자, 이 소괄호와 중괄호의 차이는 이 소괄호 안에는 정해진 개수의 값들밖에 못 들어가요. printf는 소괄호 하나의 문장밖에 못 들어가죠. 이거 하고 뭐 또 하나 더 이거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반면에 중괄호 안에는 여러 개 뭐 4개를 써도 되고 printf 뭐 하나를 써도 되고 뭐 4개, 3개, 5개 몇천 개를 써도 됩니다. 중괄호 안에는 그 쓰여진 내용에 제한이 없어요. 반면에 소괄호 내에는 정해진 개수만 사용을 쓸 수 있다. 보통은 하나인데 이 for 같은 경우에는 3가지를 안에 써줘야 됩니다. 3가지. 자, for에 대한 그 사용법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변수에 대한 선언이에요. 자, 이 for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번을 수행을 해라. 10번, 100번을 써도 되고 수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실행하고 싶었던 것들 알기 쉽게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고 별하고 한 칸 엔터 치는 거, 줄 바꾸는 거를 10번을 수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는 printf를 똑같은 걸 10번을 썼겠지만 이 form은 반복을 도와주는 이걸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한 번만 쓰는 걸로 10번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컴퓨터가 수행을 하면서 얘를 자기가 몇 번 썼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내가 지금 한 번 했나? 그리고 또 뭐 3번째인가? 이런 거를 얘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횟수를 저장해 놓을 어떤 기억 장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이브 파일하고 로드 파일하고 하듯이 얘도 현재 내가 수행한 횟수를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한 번 하면 거의 이제 한 번 저장하고 2번을 하면
2번 했다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10번을 했을 때 10번을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해둔 애가 이제 10번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현재 수행한 횟수를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변수라고 그러죠. 변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예요. 대표적인 예죠. 여러가지, 물론 이 변수가 쓰이는 부분은 천차만별인데, 오히려 더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많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 for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게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제가 쓰는 것들은 한번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화면을 보기 위해서 개차를 써서 수행 화면을 멈추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0번 수행이 됐습니다. 저는 printf문을 한 번밖에 안 썼는데 얘가 10번이 수행이 됐어요. 그렇게 해준 거는 요 for문입니다. for. 얘가 10번을 수행을 한 거예요. 일단 수행하면은 이렇고, 작동 원리는 i는 0에서 시작을 합니다. i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i라는 애는 저장 공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몇 번 했는지를 저장할 공간을 일단 딱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비유를 하자면 우체통 같은 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i라고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101호, 102호 이렇게 붙여주듯이 i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에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저장 공간을 선언을 할 건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쓸지 네임 태그를 붙여줘 놔야 그거를 갖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i라고 붙여준 겁니다.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붙여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for에서 사용하는 횟수를 저장하는 공간을 i로 많이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냥 i라고 한 거지, 이거를 뭐 j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여러 글자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4글자, EI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넘버 뭐 이런 식으로 뭐 의미 있는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고. 자, 우리는 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int라는 거, int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i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지금은 어떤 크기인지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이 공간은 네모날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세모일 수도 있고 혹은 크거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 게 int예요. int라는 거는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i라는 이름의 공간은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정수라는 거는 1, 2, 0, 마이너스 1 같은 숫자죠. 이런 공간, 이런 형태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수를 저장하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뭐 글자를 저장하는 형태도 있어요. 이 공간은 뭐 글자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소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런 게 있는데, 이 int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소수는 뭐 플롯 j, 얘는 이제 앞으로 소수가 될 거고, 캐릭터 k 이런 거는 문자를 저장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쓸 거는 정수를 저장하는 int 형태를 가진 i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름은 i, 그리고 형태는 int, 정수라는, 앞으로 이 공간에는 정수를 저장할 거다. 그래서 int 띄고 i 하고 세미콜론, 이 과정을 변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i라는 애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문의 작동 원리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int i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가져다와 쓴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변수의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i라는 곳에 이제 정수죠. 이 부분에다가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불러와서 쓰는데 써서 출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1 이렇게 수동으로 써주는 거랑 출력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교육을 받다 보면은 변수를 사용해서 하는 게 더 깔끔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헷갈리니까 그냥 손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동할 수 없는 반복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사용법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어려운 뒤에 배울 부분을 좀 가져와 봤고, 그러면 오늘 이 변수의 사용에 대해서 선언과 사용하는 법 3단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int i, 변수를 말 그대로 선언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만들고 거기다가 뭐 저장을 할 수는 없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여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처음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과정을 첫 번째 변수의 선언이라고 해요. 생성이라고도 하죠. 변수의 선언, 생성.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가 만들어낸 i라는 공간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i라는 공간에 1이라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i. 집어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호를 사용을 해서, 괄호를 사용을 해서 i는 1이 되면 i라는 공간에 1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i는 1이 된 겁니다. i는 1.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1은 i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냥 수학 같은 데에서는 이게 뭐 이 괄호라는 의미가 좌우가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의 는은 같다는 의미의 는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지만 여기에서의 같다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는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i는 1과 같다 요거고, 요거 부분은 i에다가 1을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i는 1 이라고 하는 거는 i와 1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i에다가, 왼쪽에 있는 i에다가 1을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요 화살표 같은 거예요. 화살표 같은 거. 이게 1을 i에다가 딱 갖다가 넣는 거죠. 이제부터 i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i는 1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는이 두 가로, 등호 표시가 두 개가 붙으면 이제 우리가 아는 등호의 표시입니다.
i는 1과 같다. 여기서는 안 되죠. 반면에 여기서는 맞습니다. 자, i는 왜냐면 중간에 우리가 i에다가 1을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의 i는 아무 값도 없었어요. 그냥 어떤 공간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i라는 공간에다가 1을 넣어줬기 때문에 i는 이제 1이 된 거예요. i가 1이 돼버린 겁니다. 된 거예요. 둘이 같다는 게 아니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i가 1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좀 나뉘어진 개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처음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i라는 공간, 인트 형태의 i라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공간에 1이라는 값을 넣어준 겁니다. i는 1 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자, 그럼 3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i라는 값을 i에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printf에서 i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뭐가 나오냐? 1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i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엔터 명령어 역/n을 치면 줄바꿈이 되는데 여기서 역/를 빼면 뭐가 나오죠? 그냥 n이 나오게 되죠. 그냥 n. 왜냐면 이 printf라는 i는 요 안에 요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그대로 출력을 해냅니다. 그래서 n이라고 쓰면은 그냥 얘가 n 영어 소문자 n을 그냥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역/를 붙여주면 얘가 일단 딱 보다가 얘는 그냥 n이 아니구나 라고 얘가 알아먹는 겁니다. printf라는 애가 그냥 n과 역/를 붙인 n을 차이를 두는 거예요. 역/가 나타나면 요 뒤에 있는 요 나오는 문자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 역/와 함께 묶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 i를 그대로 쓰면 얘는 printf는 그냥 i 얘가 영어 소문자 i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요 i를 앞에 어떤 걸 해주면 이 i를 이렇게 좀 바꿔주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놨던 요 i라는 걸 얘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i라는 공간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printf의 또 다른 사용법인데 요 큰 따옴표 뒤로 바깥으로 나오세요. 요 괄호와 따옴표 사이에 요 안에 쉼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i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printf가 앞에 선언했던 i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요 큰 따옴표 안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콤마를 찍고 이 뒤에 나오는 놈은 이제 그냥 소문자, 글자가 아니라 앞에서 만들어줬던 이런 변수, 저장 공간의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큰 따옴표 밖으로 나와서 쓰여지는 아이들은 모두 변수의 이름이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하면 1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왜 안 나왔냐면 얘가 어디다 써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printf 안에 아무 의미 없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 앞에
솔루션 익스플로러라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printf는 잘 동작이 돼요. 근데 i라는 값은 여전히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i라는 값을 뭐 어디다가 써줄지를 지금 지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을 쓸지, 여기에 쓸지, 아니면 뭐 여기에 쓸지, 맨 뒤에다 쓸지, 어디다가 쓸지를 지정 안 해줬기 때문에 얘가 i에 저장된 값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역슬래시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변수를 쓸 위치를 저장하는 표시해주는 부분은 이 앞에 써있는 이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int 같은 경우에는 d를 써줘요. d. s 앞에다가 우리가 1을 i 저장된 값을 써볼게요. 그럼 d를 쓰는데 이렇게 d를 쓰면 얘가 printf가 그냥 소문자 d라고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 뭔가를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역슬래시는 아니에요. 역슬래시가 아닙니다. 바로 %예요. %d. 자,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S 앞에 우리는 %d라고 썼는데 1이 나왔습니다. 이 1은 뭐한 놈인가 하면 i에 저장된 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 문장을 이제 출력을 할 건데 그 중에 %d 부분은 콤마 i에 저장된 값을 여기다가 써줘라. 그래서 이 %d가 i로 바뀐 겁니다. 1로 바뀐 거예요. 1 솔루션 익스플로러. 그렇다면 i 값을 바꿔주면 당연히 앞에 쓰여진 내용도 바뀌겠죠. 55 정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뀌면 해당되는 값은 55 솔루션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대로 나왔죠? 55. 이 %d의 위치를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면 맨 앞이 아니라 그냥 이 안에 그냥 쌍뚱맞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d라고 쓴 부분에 i라는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그대로 해준 겁니다. 55 이렇게 이렇게 변수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값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printf를 통해서 요 %d 그리고 콤마 그리고 변수명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에 저장된 값을 불러와서 출력을 했습니다. 생성과 저장 그리고 로드 불러오는 것까지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죠. 그냥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인트를 더 선언을 해볼게요.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j는 이번에는 80 이렇게 줄게요. 저번에 맨 초반에 제가 했었던 그 성적 기억나시나요? 성적. 자, 수학은 몇 점?
영어는 수학은 이제 55점이고 영어는 80점을 제가 출력을 할 건데, 자, 수학 그리고 땡땡 %D를 했죠. 그리고 i에 있는 값을 불러올 겁니다. 55.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얘는 j에 있는 값을 불러올 거예요. %D로 i, j 됐죠. 그리고 i의 j 차근차근 i, j를 서열을 해줬고 인트 형태로 정수를 저장하는 형태로, 그리고 i에다가 55라는 값을 넣고 j에다가는 8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를 통해서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을 출력을 하는 거죠. 수학 성적은 55점, 그리고 영어 성적은 80점이 출력이 될 겁니다. 보기 좋게 엔터를 칠게요. 어떻습니까? 수학 55점, 영어 80점. 이게 어떤 때 쓰이냐면, 사실 이런 간단한 예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주면 복잡하게 저거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하는, 애초에 원했던 아까와 똑같은 출력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변수의 선언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고 그리고 사용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예제만으로 설명을 하면 굳이 이걸 왜 쓰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반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반복문 같은 경우에 요거를 변수를 사용해서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지금도 이제 한 명의 수학, 영어 성적만 우리가 출력을 해봤는데, 만약에 전교생 300~400명의 성적을 쭉 출력을 해야 될 때 다 일일이 쳐줄 겁니까? 다 일일이? A라는 학생의 수학 성적은 55점 이렇게 쳐주고, 그 학생 B라는 학생의 수학 성적은 70점 이렇게 다 일일이 그때는 프린트프로 사람이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의미가 없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배우는 건데, 이거는 지금 배운 거죠. 우리가 D하고 I, J 해서 I와 J에 저장된 값들을 수학과 영어 성적으로 출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I는 A 학생의 수학 성적, 그쵸? 얘는 A 학생의 영어 성적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주면 A 학생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B로 바꿔주고 출력을 하면 B 학생의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C 학생의 성적이 나오겠죠? 자, 이거 정도 되게 굉장히 노가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for문, 반복문을 통해서 A, B, C, D, E, F 계속 한 가지 간단한 for문을 통해서 이 i에 저장된 값들은 정말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printf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일일이 쓴 거는. 그래서 이런 변수에다가 제가 원하는 값을 계속 변동해서 넣어주고 출력은 간단하게 그 변수에 저장된 값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쓰게 될 텐데, 그거를 위해서 변수의 선언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